안녕하세요. 더 빠르고 더 가볍게 오픈소스 미러 서버 백지 전환 이야기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김경택하고 신도윤입니다. 그냥 간단히 하시죠. 발표 부분 하셔야지. 네. 일단 저희 둘은 그 카이스트 스팍스에서 FTP 카이스트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유키 네트워크 미러 관리자이시고요. FTP도 같이 관리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발표 주제에 앞서서 알아야 되는 것은 오픈소스 미러 서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아마 여기 우분투 사용자분들이라면 보통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더 빠르고 더 안정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각 층마다 만들어지는 게 오픈소스 미러 서버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가까운 곳에서 제공되게 해가지고 속도를 향상시키고요. krarchive.ubuntu.com이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저희 우분투 업데이트할 때 항상 여기서 받아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FTP 카이스트 ACK에 대해서 이어서 소개를 하자면은 저희 60개 이상의 레포지토리를 서빙을 하고 있고요. 크루넷과 코렌 각각 100기가 BPS로 네트워크를 받아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버 상세 스펙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krarchive 도메인 같은 경우는 krarchive.ubuntu.com이라는 도메인을 저희가 한 1, 2주 전에 다시 얻어오게 돼가지고 이제는 영국까지 안 가고 한국 FTP, 카이스트 FTP에서 krarchive.ubuntu.com을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미러 왜 필요할까요? 당연히 원본 서버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사용자가 가까운 데에서 서빙하기 위해서, 빠르게 받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근데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희 지금 리퀘스트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요, 10분 단위로 봤을 때 한 10만 개에서 20만 개의 리퀘스트가 처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초로 환산해 보자면은 초당 100개에서 약 700개, 많게는 1750개까지 가네요. 1750개의 리퀘스트를 계속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다는 얘기는 즉 원본 서버 같은 경우는 이걸 몇 배를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원본 서버에 가면은 이런 것들을 계속 처리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느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오픈소스 미러 같은 데서 처리를 하게 되면은 각 리전마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응답 속도도 더 빠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FTP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작년부터 모아둔 자료를 보여드리는 건데, 적게는 한 50테라, 월마다 50테라에서 125테라까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100기가 BPS를 도입하면서 발생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디스크 병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패키지하고 인덱스 파일들이 존재를 하는데 보통 그 파일들이 다 각각 다 작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조회하는 데 걸리는 시간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랜덤 IO도 증가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드디스크 기반이다 보니까 IOPS에 한계가 있는데,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보통 우분투 같은 경우에는 in release라는 파일을 계속 요청을 해요. apt 자동 업데이트가 켜져 있으면은 in release를 조회해가지고 지금 업데이트가 필요한 패키지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요청을 계속 날리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초당 한 150에서 한 200개 정도가 초당 계속 들어와요.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우분투를 설치하면은 자동으로 저희 미러가 잡혀가지고, 그래서 여기로 계속 일정이 들어와서, 그러면은 이 말은 즉 in release라는 파일을 하드디스크에서 계속 조회를 해야 되니까 계속 그거에 대한 I/O가 증가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디스크 병목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서버 자원도 부족을 합니다. 지금 저희 티어 1 미러로서 요청량이 되게 증가를 했거든요. 티어 1이 뭐 빈도 있고, 그리고 우분투도 있고, 데비안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요청량이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단일 서버에서 얼싱크하고 엔진엑스 둘 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싱크로 업스트림으로부터 받아오는 것도 있고, 저희가 다운스트림으로 내려주는 얼싱크도 있고요. 엔진엑스로 이제 사용자분들이 apt 업데이트를 하면은 계속 받아가야 되니까 엔진엑스를 구동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100기가 BPS 네트워크는 도입을 완료했는데, 근데 저희 서버 같은 경우에는 10G 닉이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10G만으로 동작을 하고 있었고, 기대 성능에 미치지 못하는 게 제일 큰 거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디스크 병목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네, 앞에서 신도윤님께서 이제 FTP 카이스트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 개선 방향하고 이제 어떻게 그 개선 이후의 성능 매트릭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스크 병목 문제를 앞에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가장 먼저 최우선 사항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사항이었고, 기존의 엔지닉스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웹서버 이제 패키지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용자한테 서빙하기 위해서 웹서버 엔지닉스를 사용했는데, 엔지닉스 자체도 키 캐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엔지닉스는 그 해당 URL 같은 URL이 들어오면은 그 URL을 MD5 해시화하여서 그거를 그 주소를 리눅스 스토리지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리눅스 스토리지에서 그 URL을 해싱한 MD5 값을 리눅스 시스템의 스탯 호출을 통해서 이 파일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를 통해서 캐싱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판단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항상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리눅스의 스탯을 요청해서 이 파일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의 로직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리눅스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이제 시스콜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병목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리눅스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다르게 뭔가 캐싱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 생각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IO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을 연구해봤고, 그래서 결국에는 버니시 캐시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버니시 캐시는 그 기존의 리눅스 파일 시스템에 저장되는 형식이 아니라 메모리, 그러니까 램 디스크도 아니고 램 자체의 어로케이터를 사용해서 램의 그 파일들을 캐싱하는 형식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엔지닉스와 다르게 시스코를 통해서 스탯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전용 메모리에 관리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해서 이 리눅스 파일 같은 것들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arnish Configuration Language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뭔가 정교화된, 뭔가 더 섬세한 캐싱 로직을 또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Varnish는 엔지닉스와 다르게 HTTPS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따라서 이제 SSL 뭔가 암호화된 요청이 왔을 때 이거를 제거하는 SSL 터미네이션이 필요하였고, 앞에 그린 것 같이 클라이언트 요청이 왔을 때 HTTPS로 오면 이거를 이제 디크립트에 해제한 이후에 HTTP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는 또다시 이제 어쩔 수 없이 엔지닉스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트를 분리해서 이제 80번 포트를 사용하는 HTTP 같은 경우에는 버니시에 바로 접속을 하고, HTTPS를 사용하는 443번 포트를 접속을 하면 NGX를 들어오고 그 이제 해독된 HTTP 값을 다시 버니시에 전달하는 형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병목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알다시피는 아니고 잘 사용하지 않으시겠지만 이제 100기가 트랜시버, 그러니까 고대역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문 장비가 따로 필요한데요. 이 장비 자체가 이제 고가 장비다 보니까 이 오픈소스 미러 FTP 카이스트 H.KR에만 사용하기에는 뭔가 비효율 효율성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쉐어드 뭔가 공유된 자원으로서 했을 때 이제 비용 효율성이 가장 높아지기 때문에 VM 형태로서, 버추얼 머신 형태로서 여러 서비스에서도 이제 이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해야 했고, 이거를 이제 프록스목스를 사용해서 가상화 환경으로 구축해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프록스목스에서 네트워크를 구현한다 하면은 리눅스 브릿지를 사용합니다. 리눅스 브릿지를 사용해서 이제 뭔가 리눅스 브릿지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고 그 인터페이스를 VM에 각각 어태치해서 다른 VM들이 쉐어드해서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통 구상을 하는데요. 10G까지는 이제 보통 다 그렇게 해도 성능에 약간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100G이기 때문에 원래 기본적인 스위치, 기본적인 프록스목스 네트워크 환경은 이렇게 됩니다. 리눅스 브릿지를 사용해서 브릿지 포트에서 호스트에 연결이 되면은 이제 VM 200, VM 201, VM 100번 이렇게 이제 할당을 해서 공유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이러한 처리가 CPU에서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CPU에서 뭔가 패킷이 들어오면 CPU가 처리를 하고 그걸 다시 리눅스 브릿지로 내려서 호환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VM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CPU에 병목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100기가의 속도를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이제 CPU 부하 없이 네이티브의 성능을 이뤄낼 수 있을까 해서 버추얼 펑션이라는 시스템을 기술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버추얼 펑션이라는 거는 SRIO, 싱글 루트 IO 버추얼라이제이션을 사용하는 기술인데요. 뭔가 지금 화면상으로 뭔가 이게 밝게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원래는 이제 밑에 그림과 같이 파란색 부분에 피지컬 펑션 NIC 드라이버, 피지컬 펑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리눅스에서 그 네트워크 NIC에 한 포트가 있으면 하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을 사용하면은 하나의 기기에 대해서 여러 개의 I/O PCI 어드레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기가의 NIC 포트를 무한하긴 아니지만 제한된 성능 내에서 여러 개로 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사용해서 여러 버추얼 펑션을 사용해서 NIC 한 포트에 대해서 여러 개의 NIC를 생성을 했고 이 생성된 버추얼 펑션을 VM에 할당을 해서 100기가를 여러 VM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원하는 성능을 이뤄내는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벤치마크를 진행하였고 카이스트 교양분과 서버실에서 기스티 국가 컴퓨팅 센터로 네트워크 대역폭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네트워크 대역폭을 측정하기 위해서 iPerf3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iPerf3가 이게 3.16 버전부터 멀티스레딩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 버전에 대해서는 이제 싱글 스레드로 작동하기 때문에 고대역폭에서 이제 병목이 또다시 걸려서 성능 측정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용하신다 하면은 3.16 버전 이상이어야지 정확한 벤치마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발표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우분투 24 버전에는 3.16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어서 다운받으면 3.16으로 설치되고요. 하지만 기존에 뭔가 우분투 22 버전을 사용하게 될 경우 3.9 버전이라서 멀티스레딩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 빌드를 하거나 다른 빌드된 패키지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NTU 이제 9000 정보 프레임 환경에서 네트워크 대역폭 측정을 하였고 평균 90에서 93GBps로 다른 호스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사용량을 포함하면은 네이티브에 준하는 속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고 이제 이거를 조합하는 일만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버추얼 펑션으로 VM을 생성을 하고 그 위에 벌리시 캐시를 올려서 캐싱 작업을 하고 이제 벤치마크를 종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HTTP의 경우에는 벌리시 캐시를 통해서 응답을 바로 합니다. 그래서 3170MB per sec 그래서 이제 한 30GBps 정도의 네트워크 속도를 볼 수 있었고 HTT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호화된 걸 다시 디크립트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발생을 해서 한 725MB/s 정도의 속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저희에게 중요한 거는 실제로 사용자들에게 어떠한 이제 차이가 있는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를 저희가 봤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라파나 랩스에서 만든 K6라는 그 벤치마크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해서 코드를 벤치마크 툴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URL에 저희가 가장 많이 약간 사용자들이 요청할 만한 패턴대로 URL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첫 번째 요소를 보면은 .dev 해서 패키지 파일이고 그 밑에는 컨텐츠 릴리즈 그래서 이제 패키지에 캐시 인덱스 파일들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전부 다 처리하는데 시간을 측정을 했고요. 그래서 위에 보면 export const options를 보면은 VUS 200 그래서 사용자 200명일 때 처리하는 속도를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고 나면은 이제 결과값이 나오는데 이 결과값을 저희가 결국에는 정제를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HTTPA와 HTTPS 환경에서 각각 캐시와 그냥 캐시가 없는 원래 상태, 오리진 상태에서의 평균 응답 시간, 중앙값, 최대값, 그 다음에 90%타일, 그 다음에 95%타일 수치를 측정을 했고 결과를 요약하자면 평균 응답 시간 기준으로는 캐시 서버가 4배, 중앙값 기준으로 3배, 90%타일 그리고 95%타일 지점에서는 캐시가 오리진보다 한 4배에서 5배 정도의 빠른 응답 시간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차이를 보여줬던 게 이제 최대 응답 시간인데요. 최대 응답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오리진에서 병목이 생겼을 때 딱 걸렸을 때 이걸 대기하는 시간이 가장 극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맥스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리진에서 약 11초에서 13초 정도 걸리던 소요 시간을 2초 내외로 캐싱된 응답을 해서 빠르게 처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6배 정도의 성능 향상을 극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도입 과정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제 메모리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버니시 캐시를 사용하는 호스트의 메모리를 140기가 정도를 할당을 했었습니다. 140기가를 할당을 했는데 도입 초기에는 사실 그냥 가장 무거운 파일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걸 캐싱하겠다는 선택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블랙리스트 형식으로 하죠. 그래서 ISO, 그다음 IMG 같은 대용량 파일들을 확장자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은 캐싱하지 않겠다라고 코드를 작성해서 VCL로 배포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작성했을 때 문제가 예상치 못한 파일,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IO와 ISO와 IMG가 제일 무겁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다른 확장자가 사실은 더 많은 용량을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40기가를 결국에는 할당했는 걸 넘어서서 메모리 부족이 발생해서 OOM 킬러가 발생을 해서 강제로 서비스가 다운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접근 방식을 바꿔서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화이트리스트로, 그래서 가장 많이 조회되는 DV, RPM, 네임리스트, XZ, GZ 같은 파일들을 자주 요청되는 파일들만 캐싱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입 이후 평균 초당 요청 수는 322건이고 그 중에서 286건이 평균적으로 캐시에서 응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통계를 내면 약 88%가 캐시를 통해서 처리되고 있어서 유의미한 수치를 매우 잘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사용률이 평균적으로 118기가이고 33%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이거는 이제 메모리가 아니라 네트워크인데요. 네트워크는 인바운드는 이제 오리진에서 요청했을 때 파일을 가져오는 네트워크 통계입니다. 평균적으로 586MB/s를 보여주고 있고 최대의 486. 아웃바운드는 이제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속도인 거죠. 사용자에게 전달될 경우 평균적으로 1.17GB/s, 그다음에 최대는 5.72GB/s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실 저희가 원래 캐시 이전에는 10기가의 스토리지를 사용했을 때는 사실 통계를 내고 지금 통계도 지나갔지만 한 1기가비트를 내외로 사용했었는데요. 최대 속도가 평균은 그대로지만 최대 속도는 유의미한 수치를 개선을 이뤄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일단 발표는 마치도록 하고, 사실 이러한 시스템이 자주 구경할 수 있는 시스템 아닙니다. 애초에 인터넷에 100기가를 내부는 몰라도 외부에서 서빙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러한 시스템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뭔가 묻고 싶은 거 있으시면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주인. 동아리 이름이 마이크. 마이크 드립니다. 반농담적으로 일단 발표 되게 잘 봤습니다. 네네. 네, 반농담 질문이긴 한데 원래 동아리 이름이 스파스잖아요. 네. 혹시 스파 아직 쓰고 있나요? 네? 스파 CPU 아직 쓰고 있나요? 스파크 그거 사라진 되게 오래됐습니다. 저 입학하기 전에 사라졌어요. 그거. 스파크. 스파크. 사라졌죠. 농담이었고요. 네. 원래 이거 알아보실 때 그게 사실 상용으로 레포지토리들도 좀 있었을 텐데 한번 찾아보셨을 것 같긴 하거든요. 혹시 그 사례가 있으면 좀 상용 레퍼런스 말씀하시는 레포지토리. 레포지토리. 네, 이런 미러를 운영할 때 아까 좀 설명해 주셨던 인덱스만 따로 이제 관리를 하고 이렇게 인덱스하고 패키지만 별도로 이렇게 분리해서 관리하는 식으로 나와 있는 레포지토리 솔루션도 좀 있거든요. 혹시 알아보셨는지? 사실 저희가 그거는 알아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실 접근 방식이 저희가 약간 다르게 접근했는 게, 저희는 미러에 대한 레퍼런스를 찾은 게 아니라 사실 CDN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서 CDN 레퍼런스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벌리시 캐시를 찾은 경우에도 벌리시라는 소프트웨어를 먼저 본 게 아니라 페스트리나 클라우드플레어 같은 CDN들을 찾아봤더니 벌리시라는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다. 그래서 페스트리도 이제 문법 보면 VCL이라는 걸 사용하길래 이게 어떤 소프트웨어인가 찾아보다가 벌리시 캐시를 발견해서 이걸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원래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트래픽 대부분을 일단 인덱스 먼저 확인하는 것을 도착했을 텐데, 그러면 엔진엑스 쓰셨을 때 램디스크에다가 같이 묶어서 쓰는 것도 고려를 해보셨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램디스크도 고려를 했었는데, 램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희가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리눅스 파일 시스템에 조회되는 걸 막겠다라는 거고, 엔진엑스 계통에는 램디스크를 할 경우 저장 자체는 램이 되지만 어차피 시스콜 자체는 이제 스탯스 리눅스를 타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나고자 램디스크는 사용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맞네, 그렇게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중에 이걸 플랫폼화 시킬 계획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제 확장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궁극적인 목표라기보다는 로드맵 상으로는 CDN을
직접 만들겠다. 그래서 저희 스박스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들이 요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클라우드 프론트를 쓰는 것도 있는데 그거를 결국에는 저희가 인하우스로 CDN을 만들겠다는 생각도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문 더 있으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건 여러 사람한테 서비스를 할 때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 알겠는데 저한테 관심사는 이제 두 서버를 대용량 서버를 싱크 시킬 때 가장 속도가 빠르게 나온 스트림이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기술을 이제 외부로 가져갈지 아니면 다른 기술로 가져갈지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거 다시 질문을 들어도 될까요? 이거 잘.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여러 사람한테 서비스를 할 때 이제 캐시를 통해서 많이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테라바이트, 1테라바이트 파일을 그냥 두 서버 간에서 가장 빠르게 전송하는 할 때 어떤 걸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을지. 이거 말고는 사실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CDN이니까 캐싱되는 걸 응답하는 걸 목표로 해서 일단 버니시를 사용을 했는데 저희가 사실 처음에 설계했을 당시에는 그래도 뭐 메모리를 쓰니까 병보 안 걸리니까 한 60에는 그만큼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30기가비트니까 좀 약간 아쉬운 성능이 나왔지만 그 이유로는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를 아예 그냥 그 RDMA라고 하는 리모트 메모리 액세스인가 그런 기술을 사용해서 아예 메모리 덤프 쓰는 방법도 포인트 투 포인트에서는 그게 더 성능이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질문해 주세요. 혹시 말인데 바니시 캐시를 쓰게 된 건 이게 디스크 코를 줄이기 위해서 쓴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또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이게 좀 디스크 쪽에서 좀 이게 요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명문 권장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자주 요청되는 파일은 램에 캐싱이 되도록 한 건가요, 혹시?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럼 바니시로 파일들을 캐싱해서 원본 서버의 부하를 줄이셨잖아요. 그럼 원본 서버의 객체가 변경이 되었을 때 메모리 캐싱된 걸 플러시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지요? 일단은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 인릴리즈 파일 같은 거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플러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분투 레포지토리를 보면은 다 버전별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플러시를 할 필요가 없고 대신 인릴리즈 파일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5초, 길게는 15초마다 한 번씩 그 오리진 요청을 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없어지게 해놨습니다. 메시지 값을 줄이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네. 그 이제 성능이 100GB 목표셨는데 결국엔 이제 30GB까지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뭐 장비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그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더 높일 수 있었는데 못 높였다 이러신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끌어모을 수 있는 자원을 다 끌어모아서 더 이상 업그레이드 할 유의미한 수치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장비 절충안에 당연히 필요하긴 했지만 저희는 필요하긴 하죠.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실 돈을 더 쓴다고 해서 더 이상 성능 향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벤치마크 상으로는 3170MB/s 정도가 나왔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싱글 커넥션에 대해서 3170인 거고 사용자 3명이 되면 당연히 단순히 3배가 되진 않겠지만 100기가비트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게도 그 외부 요청에 있어서 30기가만큼 들어올 일도 없고요.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익한 내용 발표해 주신 두 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문중상 대표님이 한 가지 그 전달드릴 말씀이 있어서요.